네, 안녕하세요. 백구스입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과 이 부동산 흐름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자, 요 부동산 흐름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실 때 좀 이 분위기라는 걸 좀 빨리 감지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뉴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20대 이상도 아니고 20대 이하예요, 이하. 자, 요게 지금 보게 되면 놀라운 수치죠. 20대 이하가 뭐 소득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나이잖아요. 뭐 초중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뭐 그보다 더 어릴 수도 있고요. 자, 이게 뭐 코인이 대박이 났을까요? 아니면은 뭐 엄마 아빠 찬스일까요? 보통 엄마 아빠 찬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지난 5월 그 서울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매수 20대 이하가 5.4%를 차지를 했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11.1%.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9.18%. 자, 20대 이하가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집값 급등의 불안을 느낀 부모가 자녀의 집 마련에 그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20대 이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지금 당장 집을 필요로 하는 나이대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서울의 아파트 절반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집값이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는데 20대 이하의 이 매수 비중은 진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수치입니다. 자, 영끌을 해도 이제 서울 아파트를 사기가 진짜 어려운 지금 상황인데 20대 이하의 비중이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 저는 진짜 놀랄 만한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소득과 자산이 그 상대적으로 뭐 20대 이하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40대나 50대나 뭐 30대 이렇게 소득 활동을 하고 있고 자산 축적을 한 그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20대 이하는 상당히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나이대잖아요. 10억이 넘어가는 이 서울의 아파트, 뭐 10억 전후하는 아파트를 산다는 것 자체가. 자,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서울에 10억 하는 아파트를 20대 이하가 사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자, 그래서 분명히 부모의 도움이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당장 뭐 20대가 지금 뭐 주택이 필요한 나이대는 아니지만 지금 뭔가 이거 투기적인 목적도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노원구, 그 다음에 뭐 강북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봉구 같은 경우에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집값 불붙은 노원구. 자, 이 재건축 예정단지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노원구를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검토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쏠쏠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이 노원구 아파트 가격 꾸준히 상승을 많이 했고요. 뭐 교통 호재, 뭐 학군 호재,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호재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는 그 재건축도 이슈가 있잖아요. 자, 여러 가지 상황에 또 맞물렸고, 또 서울이라는 지역이 또 지금 예전과는 다르게 뭐 서울이라고 하면은 또 뭔가 다른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 특히 자, 저 북쪽 끝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좀 저평가 인식을 받으면서 최근 2년 사이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에는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지역을 묶어버리게 되면 또 그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제 부작용이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는 뭐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예전에 잠실이라든가 또는 그 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주변 지역의 이제 변화라든가, 자,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변화.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부작용도 상당히 일어날 겁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그 전국 상황을 보게 되면 전주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년 전
1년 전 상반기보다도 2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2012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전세가도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불안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세값 상승률도 전세 대란이 있었던 2015년도와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증가를 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주 대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조금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북구 굉장히 강한 모습, 도봉구도 굉장히 강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징 지역 말씀드리면 이제 또 강서구가 한 달 이상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구로구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초구, 동작구마저도 이제 강한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성북구도 강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의 전반적인 시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을 계속하고 있죠. 서울 지역 주택가격 고평가 및 또 대외적인 충격 발생 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가 또 발표가 되기도 했고, 홍남기 부총리도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집값이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을 좀 차지하라. 자, 그로 인해서 뭔가 매수세에는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나, 자, 규제 완화 또는 그런 개발 호재로 인한 기대 지역 등에서는 호가가 아직까지도 높게 유지가 되면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북권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노원구는 이제 교육 환경이 양호한 중계동이라든가 또 상계동 저 북쪽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 그 이슈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도봉구가 있습니다. 도봉구에는 이제 쌍문동이라든가 또는 창동이 있는데요. 그 창동에도 이제 그 오래된 구축 아파트 재건축 이슈가 있고 교통 호재도 있죠. 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광진구라고 있습니다. 자, 광진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장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강남권에 그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 또 이제 강북권의 이 창동이라든가 또 노원구 일대에 이런 오래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를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고요, 추가 지정 검토와 관련된 뉴스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시작했습니다. 강북구라는 지역을 좀 특징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좀 거래는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서울 지역 내에서는 일단 저평가 인식으로 이제 실수요자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사가 진행 중인 그 동북선이라고 있습니다. 동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동북선 주변에 있는 단지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제 창동 역세권 또 개발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동 일대라든가 또는 이제 재건축 움직임이 있는 그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알아보는 지역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이쪽에 그 번동주공이라고 있는데 이거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고 또 몇 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번동주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주변에 그 한양 아파트하고 뭐 번동주공 단지가 거의 비슷한 위치, 요 번동에 있잖아요. 자, 그 아파트 단지들은 이제 재건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노후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미아동 일대, 자, 대단지들의 이제 매매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20대 이하, 자, 5월 기준 그 매수세가 가장 높았던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고요. 이쪽에 또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꾸준한 편인데요. 자, 여기도 이제 전세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입주 물량도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또 기존 물건도 잘 안 나오고 있고요. 자, 권세 공급이 또 활발한 편은 아니까 공급이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세 공급이 항상 부족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특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강 이남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강남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뭐 반포, 서초동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자, 강남구 같은 경우는 개포동하고 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보다는 근데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실동이라든가 문정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단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덕동이라든가 명일동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 4구 외에 지역에서는 동작구가 바로 옆에 있죠. 자, 이 동작구에 이제 상도동이라든가 흑석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양천구죠. 자, 목동이나 신정동의 재건축, 예상되는 단지들 중심으로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특징 지역으로는 일단 강서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는 바로 옆에 이제 그 김포공항이 있고요. 이쪽에 이제 여의도 영등포가 있고요. 자, 이쪽 건너편은 이제 상암 DMC, 이쪽에 이제 마곡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요 마곡단지와 김포공항 사이가 그 방화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일단 이쪽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고객들의 문의가 약간 늘기는 했지만 입주 가능한 매물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빈도는 굉장히 적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거래가 될 때마다 일단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이제 강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쪽에 이제 가양동의 그 CJ 그 제일제당 공장부지 개발 호재라든가, 또 이쪽 지역에 그 방화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 뉴타운 3구역, 5구역, 6구역, 그래서 3구역, 5구역, 6구역, 자, 개발 등으로 인한 그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매물 잠김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승 기대감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강서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서초구잖아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시장이 또 이제, 그러니까 전세가가 이 변동이 이 매매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주변 지역에 또 영향을 이렇게 미치거든요. 일단 서초구 같은 경우는 반포주공이나 신반포, 그 다음에 방배 13구역, 자, 이주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하면서 신규 계약할 수 있는 전세 매물, 자,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예정 신축 아파트 있죠.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들 나오면 바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대해서 이제 강남권, 강북권, 그 다음에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강북권, 그래서 이제 노도강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저평가 지역이었는데, 자, 요 지역 제외하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수요자다. 그래서 내가 주택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현 시점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쪽에 이제 그 중랑구라고 있습니다. 중랑구, 여러분들이 유익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래쪽에 가면 금천구라고 있습니다. 금천구 유익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금천구 바로 옆에 지금 관악구인데요. 지금 동작구와 이 강남 4구, 특히 서초구하고 이제 맞붙어 있는데, 자, 요 지역들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악구,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내가 그래도 집을 좀 알아봐야겠다, 주택을 좀 취득해야겠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중랑구, 금천구, 관악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서울은 여기까지 맞추고요. 이제 경기도로 좀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경기도도 저번 주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상승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저번 주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오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안산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지역 어디죠? 안양시 만안구를 또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역시나 이번 주에도 더욱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는 워낙에 상승세가 강한 지역들이 지금 점차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용인의 이제 처인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지역인데 요번 주 들어서서 이제 팔달구와 영동구가 또 강한 모습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일산 동구도 강한 모습, 그다음에 이제 군포시가 또 강하고요. 의왕시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주,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또 안성이라는 지역도 지금 뭐 전주 대비 좀 가라앉긴 했지만 지금도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안성이라든가 동두천은 계속, 이건 뭐 몇 달째 말씀드리지만 1억 원 미만의 그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의 그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외부의 투자자 및 그 지역 내에서 이 저가 아파트 매수 움직임과 결탁이 됐기 때문에 좀 상승세가 단기간 안에 좀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교통 개발 호재와 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감을 좀 넘어서서 1억 원 미만의 그 공동주택 가격, 자, 이 형성되어 있는 단지들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안양시 동안구가 지금 인덕원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동안구는 이미 가격적인 반영이 많이 됐고요. 이제 안양시 만안구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중심, 그 다음에 호계동에 그 신축 아파트들이 또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고요. 자,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씩 말씀드리다가 저번 주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산미동이라든가 이제 부산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내산미동과 부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는 오산시고요. 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한 몇 달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정왕동이라든가 이제 대하동 좀 아파트가 좀 그래도 지역 내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구축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자,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위주로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는 역세권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인동선이 지나가죠.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본이라든가 금정동, 자, 위주로,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이제 먼저 움직임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도에서는 뭐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동두천, 자, 지금 굉장히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자, 주변에 이제 의정부라든가 양주시라든가 인접 지역의 매매가 및 전세가가 그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가 매물을 찾아서 이제 동두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수요도 있고요. 또 이제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의 그 투자 물건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높은 호가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자,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 이제 좀 꼽아서 말씀드리면 생현동 일대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생활 기반 시설이 이 지역 내에서 그나마 좀 잘 조성된 지행동이라고 있습니다. 지행동. 자, 지행동에 있는 그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그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용인시가 있는데, 용인시가 땅이 굉장히 넓어요. 자, 이 지역 내에서도 이제 처인구가 이 용인시에서는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주택 가격이 저렴했던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 지역에도 이제 그 주변에 그 동탄이라든가 뭐 오산이라든가 또는 위쪽에 이제 분당이라든가 뭐 수지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 가격이 이제 만만치 않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수요자가 또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이제 지금 전세 시장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 매물이 굉장히 많은 처인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은 지역인데요. 이제 가격이 올라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주변 지역보다는 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그 1, 2년 안에 그 계획된 입주 예정 물량이 없어가지고요. 단기간 안에 이 매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 상승률도 굉장히 높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그래도 내가 내 집 마련해야겠다. 물론 경기도가 섹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동서남북.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그 권역별에 이제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그래도 내가 실수요로 집을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쪽으로 가면 이제 오산이라는 지역 그 지역 잘 보시면은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단지가 좀 보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용인시 처인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양시 그 만안구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그 권성구하고요, 장안구, 그 다음에 이제 일산을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산은 좀 고민스러운 지역도 있지만, 일산 지역 일부를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부천도 지금 가격이 최근 많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부천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뭐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부천, 그 다음에 이제 군포 1기 신도시, 그 3번 신도시 있죠?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동산 판때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판 자체가 만만치 않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이런 지역을 보시는 게 그래도 다른 지역 가서 그냥 가격 보고 깜짝 놀라는 상황을 맞이하기보다는 이런 지역을 보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네. 이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주보다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특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대부분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또 이번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 지역이 인천의 동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계양구나 서구나 부평구나 남동구 연수구에 비해서는 좀 그동안 가격 상승적인 부분에서 좀 더뎠기 때문에 좀 키 맞추기 현상, 그 지역 내에서도 지금 실수요자가 좀 저렴한 주택군을 찾아서 좀 이동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이 그 송도죠. 송도고, 이쪽이 이제 청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쪽이 이제 그 루원시티, 그 다음에 이제 부평역, 인천광역시청역. 자, 여기에서 이제 연수구가 이 구도심 라인이 있습니다. 계속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연수구는 일단 정주 여건이 양호한, 그래도 이 옥년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연수동이라든가, 자, 요런 지역에 이제 소형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자, 요런 소형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뭔가 재건축이 좀 가능한 아파트 단지라든가 또는 역세권, 또 이쪽에 이제 그 인천발 KTX라든가 그 다음에 월판선 또 호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천 전반적으로는 이제 GTX와 관련된 이 노선, 뭐 가격적인 부분은 뭐 몇 년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교통편을 딱 까놓고 보게 되면 요 구도심 라인 쪽이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하여튼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추홀구라고 있습니다. 미추홀구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던 지역인데 일단 키 맞추기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용현동이라든가 이제 관교동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구축 아파트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천은 전반적으로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프리미엄 많이 붙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래된 구축 아파트들, 특히 이제 역세권에 가까이 있거나 또는 개발 호재가 있는 그 교통 호재가 있는 그런 구축 아파트를 단지로 지금 사람들의 실수요자들이 지역 내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또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한동안 굉장히 잠잠하다가 지금 현재 서구 이 청라동 주변으로 지금 그 상승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역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 그 십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천 구도심인데요. 이쪽은 이제 미추홀구, 요 아래쪽은 이제 중구, 이쪽이 이제 동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구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접하고 있는 북쪽에 이제 서구라든가 이쪽에 이제 미추홀구, 자,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등하고, 자, 저가 매물을 이제 찾아서 너무 주변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저가 매물을 찾아서 들어오는 지역 내 수요자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의 물건들이 이제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자, 실입주 가능한 매물이면 자, 가격이 높아도 거래가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쪽에 이제 동인천역이라고 있습니다. 동인천역. 자, 동인천역이 이쪽이에요. 이쪽. 예, 동인천역. 자, 동인천역하고 이쪽에 또 이제 도원역이라든가 또는 뭐 도화역, 뭐 주안역, 뭐 이쪽은 이제 미추홀구니까요. 자, 도원역하고 이제 이쪽 동인천역 주변으로 그 재개발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송월구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수화평구역도 있고, 자, 송림 초교 주변 재개발구역, 뭐 송림 1,
뭐 1, 2동 재개발 구역도 있고요. 뭐 이쪽에 앞에 뭐 전도관 구역도 있고 금성 구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동 구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 일대가 지금 서서히 많이 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주변에 아직까지는 이 인천이라는 지역 내에서도 좀 열악한 동네다, 좀 낙후되어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쪽 주변에 그렇게 아파트 단지가 많지는 않지만 좀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지역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 이쪽 지역으로 사람들, 그러니까 지역 내 이 실수요자들이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지금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오늘 그 인천의 특징 지역 동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보는 이 부동산 시황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뭐 GTX 올랐던 수도권 집값, 인천 아파트 9년 동안 최고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정부는 뭐 하락 경고는 하는데 좀처럼 집값은 잡히지 않고 있는 수도권 집값 지금 만만치 않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뭐 청약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무조건 해보실 수 있다 그러면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제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서울이든 경기권 지역에서는 그 말씀드렸던 지역을 좀 한번 다녀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노원도, 그 다음에 강남도 뜨거운 재건축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하여튼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오늘 오후부터 밤늦게 그 굉장히 많은 비가 온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주말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안전에 좀 유의할 수 있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